안녕하세요. 성교육 강사, 인성교육 강사 이석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굉장히 또 중요한 파트인데 매 파트가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아마 우리 아이들을 키우시는 양육자님이라면 요즘 성폭력 때문에 많이 걱정하실 거예요. 내 아이가 혹시라도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까 봐. 근데 우리가 아이 교육하기에 앞서서 우리 부모, 양육자부터 먼저 성폭력에 대한 프레임을 바꾸셔야 됩니다. 프레임은 한 사고의 틀이죠. 이 틀을 바꾸셔야 우리 아이를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배워볼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은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의 차이를 아시나요? 아마 기사를 많이 보시면 어떤 뉴스에는 성폭력, 어떤 뉴스에는 성추행, 또 어떤 뉴스에는 성폭행이 나오는데 헷갈릴 때가 많았죠. 아이가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제가 그 의미를 아주 시원하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성폭력부터 알려드릴게요.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 행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을 바로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성폭행은 뭐냐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사람과 성교하는 거. 어떤 삽입의 여부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강간. 유사강간은 뭐냐면 성기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이물질들을 뭐 손이나 여러 기타 등등 걸로 넣는 것도 유사강간이라고 합니다. 이걸 성폭행이라고 합니다. 좀 센 느낌이 있죠. 강간이라고 하니까요. 그 다음은 성추행입니다. 이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육체적 접촉으로 강제추행하는 거, 함부로 만지는 거. 좀 성희롱과 다른 것은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겁니다. 성추행. 성추행과 성폭행의 차이를 좀 아시겠죠? 이게 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냥 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강약, 약강이 없다는 거죠. 뭐 성폭행이 세고 성추행은 약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성희롱이죠. 성희롱은 남녀 고용평등고용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따른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언행, 자, 언행이라는 건 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언행으로 불쾌감을 주거나 고용상의 불이익까지 주는 거. 이걸 바로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좌천시키거나 어디 다른 데로 부서를 보낸다거나 성희롱이죠. 성희롱도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요. 육체적 성희롱, 그리고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이 있습니다. 성희롱 하면 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는다. 그걸 우리 아이한테 알려줄 수 있겠죠.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성범죄 발생 원인을 골라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뭐 아이나 어린이 할 거 없이 이 문제를 내면 다 어떻게 맞출까요? 골라볼게요. 뭐 노출, 성욕, 장소, 가해자, 음주, 나이, 시간, 날씨. 골라볼까요? 시작! 뭐 있을까요? 보통 뭐 노출이요. 성욕 아닌가요? 날씨. 다요. 라고 하는 분이 있겠지만 제가 예전에 한 서천에 있는 여중을 갔다 왔습니다. 그 여학생들 전교생이 70, 80명이었는데 강당에서 성교육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문제를 냈더니 그 여학생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음의 감동이. 가해자요. 또 뭐가 있죠? 가해자요. 선생님, 가해자밖에 없어요. 성폭력의 원인은. 성범죄의 원인은. 맞죠? 여러분, 성범죄 발생 원인은 가해자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노출이 원인입니까? 짧은 치마가 원인이에요? 그럼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국가에 있는 여성들 뭐 쓰고 다니죠? 히잡. 히잡은 뭐밖에 안 보여요? 눈밖에 안 보이죠? 그럼 그 나라는 성범죄 일하면 야! 야! 이렇게 눈만 찌릅니까? 그럼 다 웃으시거든요, 강의 때? 아니잖아요. 성욕? 성욕은 참을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성욕이래요? 아니죠. 장소? 음주? 음주! 제가 강의 나가면 항상 음주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저 따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소통하는 강의. 술이 사람을 못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술은 원래 그 사람이 못난 사람인 걸 알려준다. 우리 요즘 음주운전하면 살인면허라고 하잖아요. 술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 먹고 한 사람 잘못이죠. 나이, 시간, 날씨? 아닙니다. 오로지 가해자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여성분들이 특히 그런 말씀 들으셨죠.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 짤무도 입지 마. 이게 이렇게 하면 왜 안 되냐면 이건 다 피해자한테 전가하는 거죠. 네가 짤무서 입지 않았냐? 네가 그때 거기 가지 않았냐? 그동안 우리나라가 피해자, 특히 여성들에게 이런 성폭력의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제 우리 의식이 많이 바뀌어야겠죠. 그래야 우리 아이가 나중에 피해를 당하는 가해가 됐든 간에 잘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볼게요. 이 잘못된 통념 딱 깨야 됩니다. 1번, 야한 옷차림이 성폭력을 유발한다? 아니라고 알았습니다. 두 번째, 성폭력 낯선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폭력 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의 80% 이상이 낯선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이 교육이 능사라는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피해자는 늘 힘들어하고 고통스럽다. 이것도 편견이죠. 피해자가 왜 맨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어떤 성적 굴욕감이나 그런 피해라고 고통스러워할 대상이 있다면 그거는 피해자가 아니라 누구죠? 가해자일 뿐이죠. 이런 통념을 우리가 탕탕탕 이제 깨야 우리 아이한테 제대로 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높여 아이에게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하자. 우리 아이한테 좀 아름답고 건강한 세상을 우리가 말해주기 위해서는요, 우리부터 먼저 이해하고 감수성을 높여야 됩니다. 더 이상 피해자를 추궁하는 세상이 아니라 피해자가 잘못이 아니라 가해자가 맞다는 거, 원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한테 제대로 된 성폭력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